안녕하세요. 올해 신이 된 아줌마입니다. 오랫동안 팬으로 청취자로서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제 사연을 직접 쓰려고 하니 많이 떨리네요. 그래도 용기 내어 저에게 있었던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빠 손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셔서 사진으로만 기억하고 있답니다. 아빠는 저를 키우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직업이 정화조 청소 작업이었어요. 친구들에게 엑스푸는 아저씨 딸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애들이 나중에 크면 자기가 조롱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스스로 깨달을 테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야, 니네 아빠 푸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너한테 냄새가 나는가 보다. 화장실 가서 좀 씻고 와라. 나 어제 집 앞에서 얘네 아빠가 치우는 거 봤어. 호스로 빨아들이던데.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 야, 김은정, 너한테 냄새 난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씻고 올게. 뭐야 이 반응은? 재미없어. 너희들 오늘 나와 아빠를 놀린 걸 꼭 기억해둬. 나중에 크면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테니까. 뭐래? 배 아프다. 똥이나 싸러 가야겠다. 니네 아빠한테 똥 치우러 오라고 나해라. 이런 식으로 놀림을 당하면 그냥 무시하거나 대충 대답해주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빠가 저희 초등학교에 정화조 작업하러 오셨어요. 아이들이 하교한 뒤에 동료분들과 오셔서 작업하는데 제가 청소를 하고 늦게 나오며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은정아, 저기 운동장에 네 친구들이 있어. 너희 반 친구들이잖아. 쉿,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아빠, 내가 창피해? 아니, 네가 놀림당할까 봐 그러지. 난 놀림당해도 상관없거든? 아빠가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선생님한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배웠어.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다고. 저는 한숨을 더 떠서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같은 반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 우리 아빠한테 와서 인사해. 얼른 와봐. 아빠 앞에서 똥 푸는 아저씨라고 놀려보라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왜 똥 푸는 아저씨라고 말하지 않는 거니? 그렇게 말해봐. 친구들은 제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더니 풀이 죽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더군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가 말실수를 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은종아 미안. 앞으로는 똥 푸는 아저씨라고 안 할게. 본성이 착한 애들은 아빠 앞에서 사과를 했고 부끄러운 걸 알고 돌아갔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빠를 향해 어이 똥 퍼라 아저씨야 하고 조롱을 하고 도망갔답니다. 그 친구들을 쫓아가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참고 져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배워서 그런 조롱을 들어도 꾹 참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를 갈 시기에 인문계가 아닌 실업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잘 된다는 것과 기술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말에 그렇게 결정했죠. 당연히 아빠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성적표를 보여드렸더니 바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성적이 이렇구나.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게 좋겠구나. 표정이 왜 그래, 아빠? 내가 머리는 좋은데 일부러 공부를 안 해서 이 정도가 나온 거야. 나 마음 먹으면 반에서 1등도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렇다고 치자. 아니,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 알겠으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어렵지 않게 허락을 받고 실업고 기계과에 들어왔습니다. 많이들 모르시던데 여자 공업 공고도 꽤 많답니다. 여하튼 저는 기계과를 나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공장에 실습을 나갔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중견기업의 공장이었고 내부가 깔끔하고 위험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실습 이후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면 연봉도 상당히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습 나간 공장이 저의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고 학교 졸업 후에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는 외국 사람도 몇 명 있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단순 조립 일을 하셨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일을 잘하셔서 별다르게 연민이나 동정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중 지능이 조금 낮은 남자 한 분이 있었는데 자주 저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셨어요.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셨습니다. 은정아, 퇴근하고 뭐해? 영철이랑 놀래? 아, 영철 오빠, 오늘은 우리 아빠랑 저녁 먹어야 해서. 은정이 영철이 싫으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빠 다음에 먹자. 알겠지? 영철이는 계속 기다릴 거다. 은정이가 놀아줄 때까지 계속 딸기 우유 사줄 거다. 알겠어. 일하러 들어갈게. 그 오빠는 공장에 저를 좋아한다고 떠들고 다녀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영철 오빠가 착하고 성실하니 잘해보라는 조언을 수십 번이나 하더라고요. 민망하고 난감하기도 했고 영철 오빠가 조금 부족한 게 걸려서 거리를 두었어요. 차별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영철 오빠는 좋은 동료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도 거절만 했네요. 은정아, 영철이랑 언제 놀아줄 거야? 우리 집 근처 놀이터에 그네가 새로 생겼다. 그거 나랑 타러 가자. 오빠 미안. 오늘 약속이 있어서. 치, 은정이 언제 나랑 놀아줄 거냐?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저는 싫으냐고 대답하라 하면 대답하지 않고 멋쩍은 미소를 짓고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불이 크게 났어요. 전기 문제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안쪽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구까지 빠져나가는 길이 꽤 길었어요. 마지막으로 대피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죠. 그런데 숨을 참지 못하고 들이마시는 바람에 의식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제 다리와 등 그리고 목과 가슴까지 화상을 입어서 붕대로 감고 있었어요. 온몸이 너무 따갑고 쓰라려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내 몸! 은정이 많이 다쳤다. 영철이가 의사 데리고 올게. 오빠가 소리치자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 진통제를 투여해줘서 잠시 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나 누가 구해줬어? 기억이 안 나. 영철이가 구했다. 모두 대피했는데 은정이만 빠져나오지 못해 내가 달려들어갔다. 내가 화상을 입어야 했는데 은정이만 화상을 입었다. 오빠가 날 구했구나. 고마워. 영철이는 은정이를 사랑한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다. 저는 영철 오빠와 대화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아빠와 영철 오빠 둘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 저만 보고 있었네요. 2달의 시간이 흐르고 퇴원을 했는데 화상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얼굴은 화상을 입지 않아 그나마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공장은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직원들 모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다시 일할 수 없었죠. 팔다리에 식량 문제가 생겨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 공장처럼 손발이 빨라야 하는 직업은 다시 하기가 어려웠어요. 한편 영철 오빠는 곧장 다른 공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변함없이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지냈어요. 그래서 전 오빠를 제 남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고 끝없이 사랑한다고 하니 저 역시 오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예쁘게 만난 뒤 결혼까지 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와 오빠는 천천히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시댁에서 서둘러 결혼하라고 난리였습니다. 예, 너 우리 큰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하루 빨리 해라.
원래 이 남자다 싶으면 후딱 결혼하고 합치는 게 좋다고. 너희들 신혼집을 바로 요 앞에 빌라로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에 맞게 대충 혼수만 맞춰서 해오면 된다. 어머님, 저희는 아직 20대이고 한창 연애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야야, 결혼하면 연애 못하냐? 그냥 빨리 합쳐서 알콩달콩 예쁘게 살란 말이야. 아, 네. 오빠 생각은 어때? 영철이는 은정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게 내 최종 꿈이다. 아,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 결혼하자. 어머님, 저희 결혼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빨리 상견례 날짜 잡고 결혼식은 요 앞 교회에서 하도록 해라. 시어머니가 심하게 보채셨고 시동생과 동서 역시 결혼을 서두르는 게 좋겠다며 말을 거들었어요. 우리 귀여운 아주버님이 새신랑 되시겠네. 형님, 잘 생각했어요. 우리도 결혼을 이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잘 살고 있다고요. 내가 일반의 닥터가 되자마자 이 남자가 결혼해달라고 어찌나 그렇게 조르던지. 아무튼 우리 아주버님 같은 남자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성실하지, 모아둔 돈도 많지, 착하지. 이런 신랑감은 빨리 잡아야 한다고요. 네, 저도 영철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끝났네. 큰 새아가 사돈이랑 이번 주에 보자고 말씀드려라. 네? 이번 주요? 그래.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결혼이야. 하루빨리 날 잡아서 부부의 연을 맺으라고. 오빠가 싫다고 하면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네요. 며칠 뒤 주말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빠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 살도록 응원 많이 해줍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죠? 어디서 시궁창 썩은 내가 나네. 아, 저한테 나는 냄새인가 봅니다. 오전에 업무가 있어서 일을 했는데 이 샤워해도 냄새가 안 빠진 모양입니다. 아니, 사돈 주말에도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네,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합니다. 정화조? 그게 뭐죠? 어머님 그 있잖아요. 똥 푸는 아저씨들. 뭐? 똥 푸는 일? 세상에 살다 똥 푸는 일하는 사람이랑 처음 만나보는데 그게 상견례 자리에 나온 사돈이라니. 아이고 세상에나. 어머님, 쉿. 사돈어른 기분 나쁘겠어요. 똥 푸는 게 죄 지은 게 아니니 그냥 참으시죠. 도련님 장가 보내야지요. 정화조 작업이라. 사돈, 지갑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호들갑을 떨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냄새를 빼고 오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럼 드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아, 나는 속이 안 좋은 게 그냥 물이나 마셔야겠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대놓고 코를 막으며 아빠를 곤란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영철 오빠가 대신 나서더군요. 엄마, 아까 방구 꼈을 때 냄새 썩는 줄 알았어. 영철이는 개코라서 냄새 다 맡아. 그리고 재수씨 발 좀 씻고 다니세요. 테이블 밑으로 손 넣어서 긁지 말고 더러워 죽겠다고요. 장인어른이 훨씬 더 깨끗하시니까 밥 먹어요. 그러자 두 고부는 인사를 찌푸리며 수저를 들더군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오빠는 저를 위해 받아칠 줄도 알더군요. 여하튼 그렇게 상견례는 간단한 식사를 하며 간소하게 살림을 차리기로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시댁 근처 빌라 3층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어요. 지능이 조금 낮지만 책임감은 남다른 남편은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주말에도 특근을 뛰러 나갔어요. 여보, 오늘은 쉬어. 최소한 빨간 글씨에는 쉬어야지. 아니다. 나중에 우리 애기들 태어나기 전에 미리 벌어야 한다. 영철이는 천하무적이다. 은정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
남편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집에서 놀고만 있으니 미안하네. 아니다, 괜찮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은정이는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아니야, 나도 뭔가 해볼게. 여보, 잘 다녀와. 저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공장에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했지만 화상을 당하고 난 뒤 신경에 문제가 생겨 빠른 작업이 불가능하니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딱히 취직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학원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국비 무료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죠. 저는 간병사라는 자격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다쳤을 때 정성을 다해 돌봐줬던 남편이 떠올라서 그런 일을 하면 의미도 있고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대에 무슨 간병인을 하느냐고 뭐라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 동작이 많이 느려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면 괜히 피해만 줄 것 같았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간병사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었고 몇 달 뒤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남편과 함께 나누었고 곧장 일자리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일하는 대학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와 마주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마음을 먹고 출근했어요. 병원에 출근해 6인실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를 처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맡을 김은정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젊은 년이 왔네. 간병 해봤어? 아니요. 얼마 전에 자격증을 땄고 처음으로 일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 잘 봐주세요. 나 참 손녀뻘이나 되는 애를 불러주다니. 그 업체 안 되겠네. 이봐 젊은 년, 내 기저귀부터 갈아봐. 이거 못하면 바로 아웃이야. 네? 네네, 제가 갈아드릴게요. 커튼 칠게요. 저는 할머니의 기저귀를 빼드리고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드리고 베이비 파우더까지 뿌려드렸어요. 그리고 새 기저귀로 입혀드렸죠. 젊은 게 좀 하네. 일단 합격. 네, 고맙습니다 할머님. 열심히 모실게요. 처음 제 얼굴을 보고 싫어했던 할머님은 기저귀를 갈아드리자 만족해 하시며 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님은 몸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으셨는데 입원하게 된 큰 이유가 당뇨 때문이었어요. 인슐린을 매일 맞으셔야 했고 시시때때로 몸이 아프셔서 입원을 피할 수 없으시댔죠. 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건강하게 퇴원시켜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돌보는 분이니 열정이 컸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어요. 할머님, 자녀분이나 손주는 안 오세요? 며칠 일하는 동안 문병 오는 분이 없으셔서 섭섭하시겠어요. 그래. 나 성질이 지랄 맞아서 아무도 안 찾아온다 됐냐? 할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넌 그냥 시키는 거나 하고 입 다물고 있어라. 네, 할머님. 오늘은 제가 샤워시켜 드릴까요? 그래. 뜨뜻한 물에 지지고 싶으니까 휠체어 가져와. 그리고 이따 간식으로 계란 좀 삶아라. 난 반숙 아니면 안 먹으니까 시간 조절 잘 하고. 네,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잠시 후 할머님과 샤워실로 가서 탈의했는데 할머님이 제 화상 입은 몸을 보고 놀라시더군요. 이 세상에, 손만 화상 입은 게 아니었구먼. 온몸에 화상 흉터가 있다니 많이 아팠겠어. 처음엔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대충 감이 오네. 네가 아플 때 간병받은 것이 큰 힘이 되어 그런 게지? 어머, 쪽집 계시네 할머님. 돗자리 깔아야겠어요. 내 나이만 되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과거 다 보이는 법이야. 자네 고생 꽤나 한 것 같고 결혼도 했지. 시집은 언제 간 거야? 어머, 저 결혼 반지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겨드랑이 털이 없잖아.
남자 있는 여자들은 관리를 한단 말이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할머님. 너무 웃기시네. 뭐? 내 말이 웃겨? 이게 봐주니까 까부네. 빨리 등이나 밀어봐. 네,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자, 만세 하세요. 겨드랑이 먼저 밀어드릴게요. 할머님과 저는 같이 목욕을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보름 정도 병원에서 일하다가 동서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휠체어에 할머님을 태우고 산책을 다녀와 들어가는 길이었죠. 동서! 뭐야 형님, 여기서 뭐해요? 아, 얼마 전에 간병인으로 취직했어. 자격증 따서 2주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어. 동서가 일하는 병원이라 마주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어. 반갑다. 뭐, 간병인이요? 치, 꼴랑 하는 일이 간병인이야? 이야, 수준 알만하네요. 아니다, 공돌이 출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주 잘 어울리는 직업이다. 그런데 형님, 저 여기서 일하는 닥터예요. 아는 척하지 말아줘요. 의사랑 간병인이 한 식구라고 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 직업을 비하하는 거야? 네, 비하하는 중이에요. 간병인 따위가 의사랑 마주보고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교양 없고 무식한 행동이라고요. 아이씨, 다른 의사가 봤잖아요. 아, 쪽팔려. 통서, 말이 심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네 윗사람인데. 윗사람? 치, 웃기는 소리 하네. 그래요. 윗사람 대접 받고 싶으면 시댁 밖에서는 아예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개 쪽팔리니까. 동서는 그렇게 막말과 경고를 하더니 바로 사라지더군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머님이 잠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괜히 할머님까지 저를 동조하면 상처가 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병원에서 동서와 마주쳐도 절대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저를 보면 비웃는 표정을 짓고 지나가는데 진짜 머리채라도 확 잡아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은 못 되니 예전에 놀림받던 시절처럼 꾹 참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병원 입구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못 보시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더라고요. 할머님이 잠들어 계셔서 잠시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는 3층 휴게실에서 동서와 만나더군요. 저는 뒤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서와 사이가 안 좋은 걸 대놓고 드러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다시 내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가 크게 들려서 모퉁이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덥네. 세아가 시원한 커피 마셔라. 어머님 땡큐요. 아참, 우리 병원에 모질이 마누라 있는 거 아세요? 누구? 큰 며느리? 걔가 왜 병원에 있어? 모르셨구나. 어머님, 그년 간병인으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웬 냄새나는 노친네 수발 들고 있더라고요. 수발 드는 일을 한다고? 수준 떨어지네. 그래도 그년이 모질이 데리고 가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른다. 그 등신을 언제까지 집에서 데리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컸거든. 내 피도 섞이지 않는 놈을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놈이 지능까지 떨어지는 놈이니 얼마나 성가셨는 줄 아니? 그러게요, 어머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라면 중간에 때려치우고 나왔을걸요.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그런데 내 아들 뒷바라지 해줄 남자가 필요했고 날 편하게 호강시켜줄 호구가 필요했어. 그래서 내가 대머리 남편이랑 재혼한 거 아니겠어? 남편 놈은 알아서 암 걸려서 잘 떠났는데 모질이 놈을 어떻게 떨궈내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년이 알아서 치워줘서 얼마나 좋은지 아니? 아, 그리고 모질이가 모질이어서 유산 한 푼 안 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어머님 위트 짱이시다. 아, 배 아파. 대머리 남편의 모질이 의붓아들까지 정말 잘 버티셨어요. 그런데 신혼집은 누구 돈으로 해주신 거예요? 후져 빠진 빌라이긴 하지만 어머님 돈 들어간 거예요? 예, 내가 미쳤니? 모질이가 모아놓은 돈으로 산 거야. 내가 그놈한테 왜 집을 사주겠어?
그놈한테는 고시원 방도 아깝다. 역시 우리 어머님 짱이십니다. 돈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머님 저 개인 병원 차려주시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혹시 저를 계속 월급쟁이로 살게 두실 거 아니죠? 그럼 당연하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네 개인 병원은 무조건 마련해 줄 거다. 내가 요즘 돈놀이 하고 있는 거 알지? 부동산으로 돈 불리고 있으니까 몇 달만 기다려봐라. 제대로 불려서 개인 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을 차려줄게. 야호, 어머님 최고. 두 고부의 대화를 들어보니 제 남편은 을부다들이었고 시아버지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그의 친모인 줄 알았는데 그날 진실을 알게 되었죠. 또 동서가 저를 왜 개무시하는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을부다들의 아내이니 만만했던 거죠. 계산적인 연인이 저에게 잘할 필요가 없는 걸 알고 막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고부의 대화가 끊어지자 저는 바로 몸을 피해 할머님이 계신 병실로 돌아갔어요. 이년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할머님 깨셨어요? 죄송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젊은 게 변비라도 있는 거냐? 30분이나 자리를 비웠잖아. 아, 그게 죄송해요. 화장실도 다녀오고 커피도 마셨어요. 너만 입이냐? 내 거는 뭐 없어? 지금 가서 뽑아올게요. 뭐 드실래요? 봉봉? 아니, 오늘은 오렌지 색색을 먹고 싶구나. 그걸로 2개 뽑아와라. 네, 할머님.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님과 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어요. 제가 열심히 간병하기도 했고 말동무가 되어드려서 많은 점수를 따놓았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아, 6.25 전쟁 때 피난 가던 이야기요. 아, 거기까지 했냐? 그래, 그때 말이야. 내가 동생 하나를 얻고 머리에는 보따리짐을 들고 엄마 뒤를 따라갔어. 총알이 막 머리랑 다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싹 다 피하면서 내려왔다니까. 에이, 총알을 피하셨다니 너무 멀리 가셨다. 할머님, 과장이 심하시네요. 넌 내가 뻥치는 거 같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그때 총알이 내 다리를 스쳐간 흉터가 아직도 있어. 여기 봐라. 이건 그냥 양말 자국이잖아요. 여기 자세히 봐. 양말 자국 바로 밑에 미세하게 줄이 가 있는 거 안 보여? 이게 총알이 스친 상처라고. 아, 보이네요, 할머님. 대단하세요. 그 총알을 다 피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진작 믿을 것이지. 난 동생을 업고 보따리짐을 이고 저 끝 땅끝 마을까지 갔다. 거기가 해남이었지. 곧 휴전이 되었고 우리 식구들은 거기서 먹고 살려고 자리를 잡았다. 그때 내가 선택한 일이 바로 해녀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이 궁금하지? 저는 크게 눈을 뜨고 연기했습니다. 안 돼, 벌써 끝나다니. 해녀편 너무너무 기대돼요. 너 날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다음 편은 안 들려줄 거야. 그러니까 잘하라고 짜샤. 네, 할머님.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 다음 편 이야기를 꼭 들려주소서. 그래도 할머님 덕분에 실컷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으로 직업을 선택한 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몇 주 동안 집에서는 남편 덕분에 행복했고 일터에서는 할머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저에게 많은 관심이 생기셨는지 제 남편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정아, 자네 남편 한 번 데리고 오면 안 되나? 어떤 놈인지 한번 보고 싶네.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요? 왜? 내가 창피하냐? 네 서방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냐? 아니에요. 여긴 제 일터니까 고민한 거예요. 알겠어요. 제 남편 데리고 올게요. 주말에 쉬라고 하고 한번 데리고 올게요. 됐죠? 진작 그럴 것이지. 너처럼 철딱선이 없는 애를 데려간 남정네 얼굴을 꼭 봐야겠으니 무조건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남편에게 주말 하루를 쉬라고 하고 병원에 같이 출근했습니다. 그이는 제가 좋아하는 분을 보러 간다고 하니 들떠서 방실방실 웃음꽃을 피웠네요. 헤헤헤헤, 우리 은정이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다. 영철이가 고맙다고 인사할 거다. 그렇게 해줘. 아주 좋은 분이니까 친절하게 대해드려. 물론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가는 길에 할머님 선물 사자. 영철이가 쏜다. 선물?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역시 당신이 나보다 생각이 깊다니까. 남편은 손수건 세트를 하나 사서 포장했습니다. 이윽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할머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휴게실에 갔다고 해서 남편과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은 누군가와 목청껏 싸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달려가서 두 사람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말렸답니다. 할머님, 동서, 두 사람이 왜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냄새나는 노친네가 어디서 충고질이야. 이년아, 네 형님 되는 사람한테 그따위 막말을 한 게 잘한 거냐? 내가 그때는 은정이가 민망할까봐 휠체어에 앉아서 자는 척을 했는데 오늘은 못 참겠다. 니년이 여기서도 은정이 욕을 해? 할머님, 그때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 네가 물러 터져서 내가 대신 손봐주러 왔다. 이년이 아까 지혜 시엠이랑 너와 네 서방욕을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네 부친이 똥 푸는 더러운 아저씨라고 모욕까지 했고. 네? 또 그랬어요? 동서, 내 욕하는 건 상관 안 하겠는데 내 남편이랑 아버지 욕은 하지 마. 뭐래? 형님 뭐 잘못 드셨어요? 내가 병원에서 아는 체 하지 말랬잖아. 지금 상황에 아는 체를 하지 말아야 해? 난 할머님 간병인이야. 감히 내가 모시는 분에게 삿대질하면서 대들어?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헐, 애비도 똥 치우는 놈이고 지도 노친네 똥 치우면서 사는 주제에 어디서 교육을 논하는 거야. 꼭 무식한 것들이 목소리만 크지. 너나 네 모질이 남편이나 이 썩은 내 진동하는 할망구나 꼴 보기 싫으니까 데리고 사라져라. 아니다, 너 딱 기다려. 저기 어머님 오시네. 어머님! 화장실에 다녀온 시어머니가 휴게실에서 싸움이 난 걸 보고 눈에 불을 켜고 성큼성큼 걸어오시더군요. 이것들이 뭐하는 짓이야. 남의 귀한 며느리 세워두고 왜 짓거리고 있는 거야? 야, 큰며느리, 너 어디서 배워먹은 거니? 네 똥 푸는 애비가 이렇게 무식하게 큰소리치라고 가르쳤냐? 영철이, 너는 여기 왜 온 거야? 세트로 우리 큰며느리 개망신 시키려고 작정을 했나? 빨리 안 나가! 영철이는 오늘 할머님 만나러 왔다. 선물 전해주고 말동무도 해드릴 거야. 아주 꼴값들을 떠네. 그래, 니들끼리 가서 말동무하고 놀아라. 괜히 우리 의사 며느리 곤란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이 모질아. 어머님, 제 남편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어도 그렇게 조롱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야? 너 의붓아들인 거 알고 있던 거냐? 모질이가 그걸 말했을 리 없고. 너 우리 얘기 엿듣고 그런 거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가져야 하니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두 사람이 내 남편에게 대놓고 모욕하는 걸 보니 역겨워서 못 봐주겠어요. 저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할 거예요. 지적으로 부족한 남편에게 한 푼의 유산도 안 준 거 다 받아내고 말겠어요. 어머머, 무식하게 남 똥기적이나 갈아주는 년이 어디서 변호사를 선임하네 고소를 하네 마네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법조계에 인맥이 쫙 깔린 사람이야. 어머님, 이번 기회에 모질이 부부랑 완전히 악연을 끊어버려요. 이것들 싹 쓰레기통에 쑤셔버리자고요. 동서, 입 다물어라. 담배에 찌든 누런 이빨 털리기 싫으면. 뭐가 어째? 이걸 그냥 확. 휴게실이 시끄러워지자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말리지는 않고 구경만 하더군요. 그런데 많은 구경꾼들 사이로 제 아버지가 등장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님께 남편뿐만 아니라 아빠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려 이제 도착하셨답니다. 은정아, 무슨 일이냐? 아빠의 등장에 아무도 놀라지 않았는데 할머님은 크게 놀라셨어요. 아니, 당신은 김씨 아저씨 아니에요? 나 기억 안 나요? 누구시죠? 절 아세요? 나예요, 나. 5년 전 한강다리 위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에요. 맞군요. 그때 한강다리 위에서 슬피 울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할머님? 그럼 우리 딸이 보여주고 싶다는 할머님이 바로 할머님이었어요? 나 참 세상 참 좁네. 날 구해줬던 위인의 따님이 내 간병인이었던 거야? 와, 내 인생 최고의 에피소드네. 할머님, 아드님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내 재산 가지고 쌈박질하고 난리치다가 막내놈이 세상을 스스로 등지고 나서 파탄이 났었죠. 첫째, 둘째는 그날 이후로도 재산 달라고 지랄 발광을 해서 아예 연을 끊어버렸어요. 난 가족이 없다우. 이거 참 안타깝군요. 아드님들이 용서를 빌러 왔으리라 믿고 있었는데. 김씨,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네 딸이랑 사위한테 막말하는 요괴 같은 것들 좀 봐. 아빠와 할머님의 옛 인연 이야기에 잠시 몰입되었다가 이내 정신 차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 내가 괜히 부른 것 같아. 상황이 좀 안 좋아. 시어머니랑 동서랑 결판을 내야 하는 상황이야. 대충 뒤에서 들었다. 이 두 사람이 너와 내 사위에게 막말하는 거, 그리고 친모가 아니고 사위 유산을 가로채 간 거 다 들었다. 이젠 똥 푸는 놈까지 와서 보태네. 참 가지가지 한다. 사회의 최악들만 모였구만. 모질이 놈의 똥기저귀 가는 년, 똥 싸는 할망구까지. 야, 쪽팔리니까 그만하고 꺼져라. 모질이 떨궜으니까 니들이 데리고 살든 말든 알아서 하고, 고소를 하는 고소미를 처먹든 알아서들 하라고. 들었지, 이 똥덩이들아. 똥냄새 나니까 다들 꺼져버려. 시어머니가 쌍욕을 바가지로 하자 할머님이 휠체어에 내려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욕을 하시며 동서와 시어머니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네 인연!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그 더러운 주둥아리 닥쳐라. 이 놓친 내가 돌았나. 너만 싸대기 날릴 줄 알아? 너도 맞아봐라. 시어머니의 손이 할머님을 향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가 그 손을 잡아챘습니다. 뭐야, 이 근육 돼지는 이거 안 놔? 며느라, 네가 대신 저 노망난 할망구 뺨따기 좀 갈겨라. 네 어머님, 자 간다 이 할망구야. 그러자 또 다른 건장한 남자가 튀어나오더니 동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령 내려주시죠. 박 비서, 나와봐. 네, 회장님. 또 어디선가 비서라는 남자가 사람들 무리 안에서 튀어나왔어요. 박 비서, 내용은 다 들어서 알지? 법조계에 인맥이 많다고 하니까 자네가 스페셜 변호인단을 꾸려봐. 지능이 떨어지는 의부다들의 유산을 가로채간 망할년을 고소해서 얼마나 받아낼 수 있으려나? 네, 괴모니까 상대하기 쉬울 겁니다. 변호인단과 같이 조사해서 그동안 영철 씨를 괴롭힌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당수의 유산을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들었지, 이년들아. 니들이 무슨 빽이 있든 나한테 안 돼. 당신이 뭔데 유산을 팔아내겠다는 확신을 해? 덩치들 데리고 다니면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았냐? 내 소개는 저기 걸어오는 이 병원 이사장한테 직접 들어. 이사장, 빨리 안 튀어와? 네, 회장님. 연락받고 바로 달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이 의사 선생 말이야. 환자와 간병인한테 쌍욕에 막말을 하는군.
그리고 방문객들한테도 꺼지라고 했단 말이지. 이 병원은 인성검사를 안 하고 의사를 뽑나?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자네 무슨과 선생이지? 할머님의 베일이 하나둘씩 벗겨졌는데 병원 이사장을 부르니 진짜 뭐하는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사장이 동서에게 무슨 과 선생이냐고 묻자 동서가 벌벌 떨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똑바로 대답해. 너 뭐하는 의사냐고? 네, 저는 학문외과 일반의 동고년입니다. 동구년? 그래 동선생, 자네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막대하라고 배웠나? 아니요. 우리 병원에서 사고를 치면 매뉴얼이 있는 거 알지? 당장 실행해. 네, 이사장님. 이사장이 동서에게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자 바로 무릎부터 꿇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부부와 아빠 그리고 할머님께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바로 안면몰수하고 발광을 하네. 야, 옆에 있는 아줌마는 안 꿇어? 내가 왜? 세아가 너 일어나라. 이 할망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개인 병원 차려줄 테니 일어서. 이것들하고 영 끊으면 그만이야. 개인 병원 차리겠다고요? 그렇군. 이분이 누군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A전자 회장님입니다. A전자 회장? 거기 회장이 할망구였나? 웃기는 소리 안 해. 내가 바로 검색해보겠어. 시어머니는 검색을 하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강령 약강 인간들이나 끝까지 까불어 보시지. 왜 국어라고 그러지? 야, 니들은 이제 끝났어. 내가 은정이 남편이 유산 다 받아내도록 가진 수를 다 쓰겠어. 그리고 개인 병원을 차리겠다고? 그거 차려봐. 한 달 안에 망하게 해줄 테니까. 난 뱉은 말은 꼭 지켜는 할망구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회장님, 그만하시고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저기 큰 며느라, 영철아, 사돈어른,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 테니 회장님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당신 며느리야? 돈 때문에 시아버지랑 재혼하고 내 남편을 모질이라 부르며 모욕한 게 어떻게 내 시어머니야? 내 아버지를 조롱하는 게 가족이냐? 아빠, 여보, 절대 이 여자들 용서하지 마. 꼭 벌받게 만들자고. 형님, 저 병원 계속 다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랑 인연 끊고 형님 파로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어째 인연이 돌았나? 지금 니파 내파 가리면서 박쥐처럼 옹겨부터 먹으려고 하느냐? 큰 며느라, 네 동서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바람에 내가 아들과 너를 무시했다. 사돈도 마찬가지고 나 원래는 착한 사람이야. 네 동서만 없으면 우린 행복한 한 식구로 지낼 수 있다고. 두 고부는 서로 살겠다고 비굴하게 구걸하더군요. 은정아, 이것들 어떻게 해줘? 네가 결정 내려라. 바로 박비서가 처리할 거다. 네, 할머님. 저는 두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이것들 꼭 벌받게 해주세요. 제 남편이 빼앗긴 유산 다 받아내주세요. 들었지, 박비서? 어서 전화 돌려서 집합시키고 일 처리해.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동서는 안 돼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눈물 콧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일은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곧 할머님의 경호원들이 동서와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답니다. 와, 할머님 대단한 분이셨군요. 회장님이었다니. 네 아버지가 더 대단한 분이다. 내 인생을 구해준 분이야. 내 아들놈들 유산 다툼하다가 막내놈이 세상을 등지자 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한강 다리로 갔지. 그때 네 아버지 아니었으면 난 여기에 없었을 거다. 그때 네 아버지가 사준 국밥이 아주 꿀맛이었지. 사람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참 묘하네요. 아빠랑 할머님의 인연이 저로 이어졌나 봐요. 그렇지. 네가 생각해도 참 재밌지?
오늘 기분이 아주 좋다. 벌 줄 것들은 벌 주고 우리는 파티나 하자. 할머님, 당뇨 환자시잖아요. 봉봉 드시는 것도 이제 안 된다고 했다고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외출 시간도 지났어요. 아, 맞다. 은정이가 내 간병인이었지.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봉봉이나 한 캔씩 뽑아 먹자. 오늘까지만 봉봉 드세요. 그럼 저는 쌕쌕 먹을래요. 그렇게 할머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아빠와의 에피소드를 3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하셔서 그때 상황을 제가 직접 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날 아빠와 할머님은 모자처럼 지내자고 약속하셨고 저와 남편은 자식처럼 지내자고 하셨어요. 야, 은정아, 네 서방이랑 같이 내 집에 와서 살아라. 듣자 하니 네 서방 영칠이가 공장에서 근무한댔지. 우리 A전자에 좋은 자리 하나 주마. 네 아버지는 내가 뭘 해준다고 해도 안 받는 사람이니 그냥 내버려 두고. 할머님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다. 너는 내 간병인으로 쭉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 아, 뭐야. 나한테도 한 자리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제일 큰 자리야. 그런 줄 알고 넌 나만 바라봐라. 이야, 영광이네요. 할머님, 아니,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회장은 무슨,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라. 자,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박비서 나 퇴원 수속 밟아라. 집에 의사 하나 상주시키고.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님의 직원들이 준비한 리무진을 타고 궁궐 같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저는 거기서 지내기로 했고 아빠는 당신의 집이 편하다며 그리로 떠나셨고요. 허름한 빌라는 팔기로 했고 혼수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할머님 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산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어요. 할머님이 부른 판사 출신 변호인 6명이 법정에 섰고 시어머니는 어디서 데려왔는지 어리버리한 변호사 하나를 데리고 왔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대부분의 유산을 제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선고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절망하며 쓰러졌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부부에게 빌러왔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동생 부부는 껍데기만 남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거기서 온갖 빚을 끌어다가 개인 병원을 차렸답니다. 하지만 할머님의 영향이었는지 동서의 무능함인지 몇 달 만에 병원 문을 닫았다고 하더군요. 시동생 부부는 이혼하고 둘 다 그지 신세로 어디 짱 박혀서 기생하고 있답니다. 껍데기만 남은 시어머니는 현재 지하방에서 연금으로 기거하고 있다네요. 그것보다 더한 벌이 앞으로 남아있으리라 믿고 이후부터는 소식망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은정아, 그것들 더 망가지게 해줄까? 할머님, 이제 아무런 감정도 안 남았어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다고요. 저희가 잘 살게 되면서 이미 복수는 끝났다고요. 뭐야, 너 지금 착한 척하는 거냐? 네가 그것들 망하게 해달라고 했잖아. 제가요? 할머님이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었나요? 어허, 이거 아주 연기 잘하네. 제가 한 연기 하죠? 맞아요. 제 입으로 혼쭐 내달라고 했었죠. 아무튼 벌 받을 만큼 받았고 아니 더 받을 벌이 있으면 알아서 받겠죠.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네 서방 말이야, 일을 꽤 잘하나 봐.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진급됐다더라. 네? 그이가 진급했어요? 그래, 기술이 좋은가 봐. 내 비서만 네 남편인 걸 알지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야. 재주가 좋은 녀석인가 보다. 너 결혼 잘한 것 같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님. 고마워요. 고마우면 나랑 목욕이나 하자. 등이 간질간질하다. 네, 바로 때밀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할머님 댁에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으며 간병인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할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실 겁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네요. 좋은 소식이 또 생기면 다시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